오원 씨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미증시에서 AI 수익성 우려가 진정세를 보이는 등 훈풍이 불어오자 이번 주에 시작부터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가는 국내 증시입니다.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지난주 낙폭을 대부분 회복하는 모양새인데요. 국내 증시 현재 지수 상황은 어떨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삼성전자의 엔비디아향 HBM4 출하 소식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시간 3.98% 오른 5,29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종목 전반이 빨간불 켜내는 가운데 바이오주가 강하게 이끌어 나가면서 현재 시간 3.08% 오른 1,11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개장부터 튀어오르면서 지난주에 낙폭을 일제히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5,300선 탈환에 성공을 빠르게 했습니다. 오늘 장중 꾸준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5,300선 부근에서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사상 최고치에도 도전하려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1,110포인트 선 빠르게 회복해 나간 뒤 장중 1,120포인트 선 터치에도 성공했는데요. 꾸준히 3%대 강세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12조 원 넘게 사들인 개인이 오늘은 이익 실현에 나섭니다. 개인이 현재 시간 2조 2천억가량 강하게 팔아치우는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돌아오면서 상끌이 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200억가량, 기관은 1조 9천억가량 사들이면서 강한 사재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지수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양 기관이 합쳐서 총 2,600억가량 사들이는 모습이고 개인이 매물을 내놓는 모습입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흘 만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460원대에 머무르는 환율 상황입니다. 다시금 환율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은 0.27% 오르면서 1,467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 돌아온 가운데 원전주를 향한 랠리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원전 관련주는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 기대감에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으나 코스피가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 들어 국내 증시에 다시금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원전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하나증권은 오늘 두산에너빌리티의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70% 넘게 올려잡으면서 16만 5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연간 최대 5기의 대형 원전 생산이 가능하고 중소형 원전 제작까지 더하면 기기 부문에서만 연간 16조 6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가스터빈 장기 유지 보수 계약 등 안정적인 수익까지 더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영업 가치가 약 106조 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를 향한 증권가의 호평에 원전주 전반도 기대감을 이어가면서 종목 전반이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각 원전주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에도 7.3% 오르면서 95,4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최근 좋은 실적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는데 8.07% 오르면서 238만 9,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3,209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3% 증가했다고 밝혔고 같은 기간 매출액도 42.6% 증가한 1조 1,63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나증권은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 빅테크향 배전 제품 공급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90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동향 고압 차단기 납품 일정 영향에 매출은 예상보다는 감소했지만 중동과 유럽 등 전력 변압기 중심의 성장세는 여전히 견조하고 모든 제품군에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며 초고압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고마진 배전 제품들이 더해져 유의미한 수준의 실적 기여가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시간 HD 현대일렉트릭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분기 기준 그리고 연간 기준 모두 실적 신기록을 달성했는데요. 현재 시간 9.52% 오르면서 92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매출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3년 만에 매출 4조 클럽에 복귀하는 등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연결 매출이 전년 대비 9.4% 증가한 4조 2,528억 원, 영업이익은 52.3% 늘어난 3,35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이 4조 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며 영업이익 역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에 집중됐던 사업을 분산시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고루 진출해 수익성 개선의 핵심 동력으로 만들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은 전체의 44.9%까지 확대됐고 수익성은 2배 이상까지 증가하며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또한 증권가에서는 그간 주가의 발목을 잡던 자회사 코스RX의 실적 개선과 희망퇴직 비용 등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며 추세적 주가 상승 또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면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에도 21.63% 오르면서 16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의 모회사인 아모레퍼시픽 홀딩스도 16.42% 오르면서 3만 5,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돌아오며 강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 시장입니다.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독일을 넘어 대만까지 추월하면서 세계 8위 규모에 올라선 만큼 높아진 거래 대금에 최근 지수가 강한 변동성을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움직임이 커진 시장 상황 속에서 맞춤 전략과 대처 방안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해 주시죠. 마켓나우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주 상큼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주 이 시간 월요일에는 시장이 엄청난 급락을 맞았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하락한 것보다 더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 뒤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또 이틀 연속 시장이 크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이 오늘 반등을 나타내면서 이제는 여전히 하락을 해도 오히려 이때가 매수를 하고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목요일, 금요일에 열심히 매수한 걸 또 수익 실현, 차익 실현하는 그런 수급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많은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데 이 종목은 내가 가진 건 왜 안 올라가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내 종목도 좀 반등으로 돌아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그런 종목을 좀 체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오늘은 화장품 쪽에 아모레퍼시픽과 엇갈리는 파마 리서치를 함께 좀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 주말 사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리포트가 해외 증권사, 해외 주요 투자은행에서 많이 발표가 됐는데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리포트도 나왔고 파마 리서치에 대한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겨가지고 함께 비교를 좀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아모레퍼시픽 오늘 주가 너무 잘 가고 있죠. 오랜만에 정말 20%의 엄청난 갭 상승을 띄우면서 출발을 하고 여전히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 것도 물론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되겠지만 사실 이 리포트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우리나라의 화장품주 가운데 탑픽을 아모레퍼시픽으로 꼽았습니다. 자, 그전에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 중에 탑픽이라고 하면 거의 APR이나 이런 쪽으로 시선이 쏠렸고 아모레퍼시픽은 약간 올드하다, 이제 한물 좀 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탑픽으로 아모레퍼시픽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투자 의견도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고요. 이러면서 앞으로 너무나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러면서 목표 가격도 16만 원대에서 18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습니다. 이러면서 투자 의견을 강하게 좀 매수를 해야 하고 비중을 확대해도 된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거다.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개선에 포인트를 확인했다라고 모건 스탠리는 얘기했습니다. 이러면서 2026년, 2027년에 주당 순이익 EPS 추정치를 3에서 5% 상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사실 아모레퍼시픽의 뭐 실적이 잘 나오긴 했지만 기대치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업이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이유가 그 숫자들을 좀 들여다보고 파보니까 전반적인 기대치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 나왔는데 그건 일회성 비용이 좀 나갔다는 거죠. 연말에 보너스라든지 이런 일회성 비용이 좀 나간 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약간 낮아진 것이지 대신에 그동안 아모레퍼시픽이 코스알엑스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는 그 미국의 브랜드를 인수했는데 이게 항상 실적이 그닥 좋지가 않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을 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4분기부터 회복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올해는 이 코스알엑스가 확실한 실적에 중요한 모멘텀이 하나 돼줄 것이다라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작년에 코스알엑스의 부진이 밸류에이션, 전체적인 아모레퍼시픽의 밸류에이션을 낮춰 잡는 그런 요인이 됐는데 이제 매출 회복의 신호가 보였기 때문에 올해는 코스알엑스의 매출 영업이익이 확실히 개선이 될 것이고 이러면 이 아모레퍼시픽의 전반적인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 긍정적인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그러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한 것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실까요? 이러면서 이제 모건 스탠리는 앞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주가가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한국, 우리나라와 중국 쪽의 사업이 아모레퍼시픽이 항상 좀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요인이었잖아요. 근데 중국 쪽의 시장도 구조조정을 완료했다. 이것이 효율성을 다시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영업이익률도 작년에 8%대에 머물렀는데 이제 점차 영업이익률이 성장을 하면서 2028년에는 13%대까지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작년과 올해 내년의 이 실적 전망치들을 쫙 정리를 해줬는데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뭐 드라마틱한 성장이라기보다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영업이익단이 앞자리가 바뀌는 그런 패턴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3년 동안 평균 PER이 27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21배 정도가 예측이 된다. 예상 PER, 포워드 PER이 21.7배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평균적인 PER보다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충분히 조금 더 올라갈 룸이 있다. PER이 지금 낮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결론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은 이런 좋은 의견 때문에 오늘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문제는 파마 리서치입니다. 자, 파마 리서치도 맥쿼리에서 오늘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요. 그냥 아모레퍼시픽과는 완전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4분기에 일단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이러면서 투자 의견을 뉴트럴,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기존에 70만 원이었는데 37만 원, 거의 47% 절반 수준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맥컬리는 지금 이 파마 리서치가 리주란이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이 문제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영진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맥쿼리는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실적이 미스난 거는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실망스러운 것은 뭔가 명확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실적이 미스가 났으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쭉 최근에 안 좋았던 것에 대한 평가들을 다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회계감사 후에 리준한 국내 매출 인식 변경 이런 걸로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뭔가 합당한 납득할 만 앞으로는 아니면 개선할 거다라는 그런 전략을 발표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국내 의료기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역시 이것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를 하지를 않고 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이 전분기 대비 5%포인트나 하락을 했으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부진해서 낮아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분기에 부담을 줬던 중국 쪽에서의 정부조사 입슈에 대한 업데이트도 해주지도 않고 얼마 전에 또 유럽에서 뭔가 이 라벨링 문제 때문에 이
공급이 지연된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그냥 지금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뭔가 합당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봤을 때 과연 이 파마 리서치의 경영진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맥쿼리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리쥬란은 잘 팔리고 있는데 문제는 리더십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냈고요. 이러면서 앞으로의 목표 PER을 기존에는 목표 PER 33배를 제시했었습니다. 아까 목표 주가가 70만 원 정도였으니까 목표 PER 33배 정도로 제시했었는데 뭐 실적은 뭐 그렇다 치고 목표 주가를 낮춰버려야 되니까 목표 PER이 21배까지 뚝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코멘트로 마지막으로 단 이야기는 경영진의 가격 정책이나 실행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파마 리서치를 봐올 수밖에 없다. 투자 의견 중립으로 하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 구조였습니다. 자, 파마 리서치는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겠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앞에서 말씀드린 모건 스탠리의 의견처럼 주가 잘 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이 총선에서 역대 최다 의석을 확보하며 단독 개헌 발의선도 넘어섰다. 9일 개표 결과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311석을 차지하며 단일 정당 기준 전후 처음으로 3분의 2 의석을 넘겼다. 연정 파트너 일본 유신회까지 합치면 여권 의석은 340석을 웃돈다. 총선 승리 직후 다카이치 사내 일본 총리는 자신을 공개 지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X에 트럼프 대통령의 따뜻한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올봄 백악관을 방문해 일미 동맹 강화를 위한 추가 대응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강하고 현명한 지도자라고 평가하며 지지를 표명했다. 다만 참의원은 여소야대 구도가 유지돼 자민당의 압승에도 개헌 추진에는 제약이 남아있다. 자, 오늘도 시장에서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보고요.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또 돈 되는 섹터 찾아주실 분은요.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손창현 팀장과 오늘 또 돈 되는 섹터 찾아볼 텐데 첫 번째로 그러면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어떤 것을 선택을 해주셨을지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화장품 섹터를 선정을 해주셨네요. 오늘 뭐 많은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데 화장품주들도 오랜만에 시세 분출하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뭐 물론 그 선두에는 제가 말씀드린 아모레퍼시픽도 있지만 많은 화장품 종목들이 오늘 좋은 분위기인데요. 자, 팀장님 화장품주들은 이제 턴하면서 좀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많이 못 오른 섹터들이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이 결국엔 이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오늘 뭐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뭐 OEM, ODM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은 단기보다는 역시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수출이 나름대로 좀 괜찮았습니다. 1월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10억 3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역대 1월 최대 일단 매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수출 데이터는 계속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근데 아시는 것과 같이 계절적인 성수기가 화장품은 여름에서 가을입니다. 근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1월 실적을 달성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에 대한 레벨업이 계속 한 단계 높아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유입되고 있는 그런 해외 관광객에 대한 유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의 관광객,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된 인원이 1,850만 명입니다. 근데 올해 2,030만 명을 또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전히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높다. 그러면 뭐를 하겠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뭐 카지노,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시술 관련된 피부 미용 관련된 부분 이런 거를 사용을 하거나 구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일령에 대한 그런 장기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계속 얘기를 해드리지만 중국 관광객이 일본으로 유입이 됐었던 인원이 24년 기준으로 700만이었어요. 작년에는 이제 한일령이 본격화되면서 좀 떨어졌고요. 그러면 이 관광객이 어디로 많이 갈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700만에 한 10%에서 20%만 해도 한 70만에서 150만은 중국 단체 관광객뿐만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의 매출 다변화가 좀 이어지고 있다. 예전에 이제 중국에만 목을 맸는데 이제는 북미 쪽, 유럽 쪽, 동남아 쪽에 대한 레퍼런스를 계속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중국에 대한 그런 매출처를 다변화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도 결국엔 중국보다 해외 쪽에 대한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자회사까지 실적이 돌아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제 구조적인 변경이 유지가 된다고 보면 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실적도 지금 잘 찍히고 있고 이제 또 중국인 관광객들 뭐 춘절 당장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온 우리나라와 K뷰티 역시 세계에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종목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화장품 내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로 저희가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OEM 대표적인 종목, 뭐 코스맥스, 한국 콜마 중에 저는 한국 콜마를 좀 관심을 한국 갖고 콜마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 공장을 철수를 했어요. 공장 철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쪽에 이제 증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에. 그런 점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에 이미 이제 2공장까지 가동을, 그러니까 완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이제 미국향 관련된 매출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 브랜드라고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죠. 다이소라든지 무신사 등도 이제 화장품 업종으로 이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수혜를 보는 건 역시 ODM, OEM을 직접적으로 하는 기업들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점에서 한국콜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매력이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 당연히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기업들 중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APR입니다. 네. APR은 이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뭐 연결로 봤을 때는 1조 5천억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 3,650억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국내 쪽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대한 판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메디큐브라는 브랜드를 확대를 하고 있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으로도 진출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예전에 이제 북미 쪽이라든지 뭐 일본 쪽 뭐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좋았지만 이제는 유럽과 동남아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배경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뭐 작년부터 화장품 또 대장주로 꼭 뛰어오른
APR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콜마 ODM, OEM 업체를 하나씩 주셨는데 자 그러면 탑픽 종목 좀 골라볼까요? 네. 손창현 팀장님 어떤 화장품 종목 탑픽으로 보세요? 저는 이제 달바 글로벌. 아직 달바 글로벌? 못 간 이제 인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달바 글로벌입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뭐 투자 포인트 하나 세 가지로 보시면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전환하고 있다. 그래서 실적은 4분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미리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 시점이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2월에 이제 미국 법인이 본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지금 이제 뭐 직접적인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울타뷰티나 코스트코 같은 오프라인 매장 그리고 아마존 같은 온라인 매장에서도 순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전역에 이제 뿌리 내리고 있는 멀티 브랜드죠. 이 로스만이라고 하는 그 업체와 부츠라는 업체에 또 입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4분기 실적이 나름 탄탄하게 뭐 눈으로 좀 확인이 된다라고 보면 일단 주가는 상당히 좀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1차적인 목표가는 19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6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탑픽 종목으로 달바 글로벌을 주셨어요. 달바 글로벌도 뭐 작년에 시세 분출 엄청 하다가 지금 쉬고 기간 조정, 뭐 가격 조정 다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다시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야 하고 계시네요. 전통의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보다 손창현 팀장님은 역시 최근에 또 강자로 떠오른 APR이나 달바 글로벌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화장품 섹터를 봤고요. 다음은 이제 또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어느 쪽을 골라주셨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선택해 주신 돈 되는 섹터는 건설주를 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건설 뭐 여기 그림에도 보시겠지만 뭐 아파트 짓고 집 짓는 것도 있지만 또 원전도 최근에 건설주들이 원전 모멘텀까지 함께 받으면서 분위기가 좋단 말입니다. 자, 이럴 때 저희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이제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성장성이 뒷받침이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건설이라고 네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로봇을 뒷배경으로 해서 상승을 했고 그리고 방산도 우주항공이라는 뒷배경을 성장성으로 그렇죠. 붙이면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 배경으로 봤을 때 이 건설주들도 실적이 나름 탄탄하거든요. 그런 거를 바탕으로 원전에 대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시 좀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월 7일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26년부터 2030년까지 135만 호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네. 이 매년 한 27만 호 정도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주택 경기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산 가치 대비해 봤을 때도 아직까지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PBR이 1배 이하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이제 원전 모멘텀을 받으면서 최근에 건설주들이 올라왔는데 이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까지 함께 좀 맞물리면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건설주들을 몇 개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삼성물산 아시는 것과 같이 삼성그룹의 최대 주주사 형태의 네. 종목이죠. 그래서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고 삼성생명은 또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영업 이익에 대한 부분, 지분 가치에 대한 평가 상승만 해도 상당히 주가에는 못 미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동사는 이제 SMR 원전 관련된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거기에 이제 주주환원 정책까지 확대가 된다고 보면 주가는 지금 시점보다는 한 단계 좀 레벨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 첫 번째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몇 번 얘기해드렸는데 DLENC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네네. 이제 대림 산업이 대림. 이제 연결되어 있는 회사인데 일단 뭐 엑스에너지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SMR이라는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쪽에서 엑스에너지가 다양한 원전 사업을 확대를 한다라고 보면 동사한테도 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랜트와 주택 건설 사업에 대 있어서 고고 원가율을 이제 반영을 한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수익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PBR이 0.4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감안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단기보다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건설사들 뭐 팀장님이 포인트를 짚어주셨지만 저PBR주의이기도 합니다. 0.4배, 5배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걸 좀 저희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하나 골라볼까요? 건설주 중에 탑픽으로 보고 계신 종목은 뭘까요, 팀장님? 뭐니 해도 이제 원전과 주택의 1인자는 현대건설이죠. 현대건설. 그래서 네. 원전의 ETF를 보시면 대부분의 ETF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게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레퍼런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주택 사업이라든지 SOC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레퍼런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관련된 수주 모멘텀만 올해만 12조 정도를 업체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택 재개발의 정비 수주가 이어진다라고 보면 원전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실적 성장성이 뒷받침이 되면 지금 증권사에서 컨센으로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게 13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보다 역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 목표가는 13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3천 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건설을 건설주 중에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뭐 최근에 원전 모멘텀 받으면서 결국에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건 우리나라 건설사 중에는 현대건설이 최고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뭐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현대건설 한번 좋은 자리에서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손찬희 팀장과 함께 했는데요. 팀장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실수로 꽂힌 비트코인, 팔아서 현금화하면 내 돈이 될까?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 원을 지급하려다 비트코인 62만 개로 잘못 지급하는 초유의 사고를 냈다. 일부 고객은 이미 비트코인 1,700여 개를 매도했다. 회사 측은 대부분을 회수했지만 비트코인 120호가의 상당 약 130억 원은 아직 되찾지 못한 상태다. 이 가운데 약 30억 원은 이미 개인 은행 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빗썸은
차고 지급이라며 전액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법원이 부당이득으로 판단하면 이미 쓴 돈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형사처벌은 가능할까? 과거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형법상 재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지금 판단이 바뀔 여지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고가 가상자산 법적 지위 논란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여전히 상승 탄력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3%대, 코스닥은 1100선 회복하면서 2.58%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아마 막판에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한국조선해양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4분기 영업이익이 1조를 넘겼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08%가 넘게 증가한 수치인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컨센서스와 살짝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1조 원은 넘게 나올 거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현대중공업도 실적을 조금 전에 함께 발표했습니다. HD 현대그룹주들이 오늘 대부분의 실적을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도 영업이익이 한 5,750억 원 정도 나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시 100% 넘게 증가한 수치를 기록을 하면서 현대중공업도 6천억 원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살짝씩 낮게 나오곤 있는데 그래도 역시 한국조선해양이나 HD 현대중공업이나 모두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오늘 이외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 미래에셋증권이나 시장에서 요즘 핫하고 또 워낙 좋은 종목들이 오늘 실적 많이 발표하고 이번 주에도 내내 큰 기업들 실적이 많이 나올 테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매일매일 한번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를 종목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타키온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조우진 대표님과 오늘도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한번 끌고 오고 있는 종목들 어떤 현황인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확인해드리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여전히 오늘 또다시 90만 원 근처까지 오는 상황이니까 다시 굳건하게 상승률을 버티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좋죠. 6%, 7%대 상승세. HD 현대중공업 좀 전에 실적 말씀드렸지만 탄탄한 실적에 마스가 기대감 여러 가지로 좋은 흐름입니다. 자, 문제는 근데 알테오젠과 역시 현대로템인데 자, 대표님 어떻게 요 현황들을 저희가 해석해야 될까요? 예. 알테오젠은 지난번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장중에 꺾어졌던 부분이 회복이 네. 아직 안 된 부분이고 알테오전은 결국은 이제 그 외국의 대규모 라이센스가 나오면 그때 주가 한번 펌핑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다리시면 되겠 것 같고 그 이렇게 마냥 기다리냐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네네. 알테오전에 그 기술 라이센스가 필요한 곳이 세계 곳곳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건 나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알테오전은 그렇게 기다리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주인데 방산주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가장 큰 이제 투자 아이디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자기 우방들에게 GDP 대비 5% 정도의 그 방위비를 지출해야 된다, 국방비 지출해야 된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 예상 논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따라서 국방비 증액을 하면 가성비가 좋은 우리나라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는 맥락인 거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이제 1년 좀 넘었게 이제 됐기 때문에 여전히 그 정책은 유효하다. 그래서 차분하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로템과 알테오젠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종목들 요 5가지 중에 하나씩 조금 더 깊게 전략을 파보고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SK하이닉스부터 봐야 되겠죠. 지난주에 어쨌든 전반적인 시장이 흔들리면서 또 AI에 대한 또 논란, AI 거품론에 이어서 이제는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논란들이 발표가 되면서 그런 의견들 때문에 미국장이 흔들렸고
우리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좀 흔들렸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지난주 이제 월요일 날 폭락했다 올라갔다가 또 화요일 날 올라갔는데 다시 또 수요일 날 이제 네네. 그 내려가는 그런 걸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막 하루가 멀다 하고 막 마음이 쫄렸다가 또 다시 그러니까요. 안도에 한숨 쉬었다 그러셨을 텐데 결국은 이 SK하이닉스 역시 거시적인 측면에서 개요 측면에서 내가 투자를 왜 했고 이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는지 투자 아이디어가 사그라든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지 외부 변수 사실은 지난주하고 그 전주에는 또 어떻게 이제 SK하이닉스랑 미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가 떨어졌었냐면은 네. 갑자기 은선물이 막 장중에 네, 맞아요. 37% 떨어지니까 아니 은이랑 SK하이닉스랑 빅테크랑 무슨 관계 있냐? 우리는 관계 없죠. 근데 누가 관계 있냐? 은선물에 투자한 이제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거기서 엄청난 손실을 보니까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마진콜을 갖다 해소하려고 가장 수익이 난 종목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팔아버리면서 이제 그 은선물에 대한 손실을 갖다가 메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관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그럴 때 오히려 사실은 이제 주가 급락했을 때 내가 갖고 있던 자녀 현금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나의 수익률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언제나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보면 급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20% 정도 현금을 갖고 계신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SK하이닉스는 지난주에는 또 왜 또 주가 오르내락하냐면은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네네. 가장 마지막 이슈는 이제 미국도 이제 실적을 갖다 연달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이 잘 나왔지만 시장에서 야 이건 좀 아니잖아라고 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떨어진 종목이 몇 가지인데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에는 아마존이 예,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실적이 잘 나왔는데 아마존이 올해 우리가 KFX라 말하는 자본 지출에 대해서 2천억 달러를 얘기하면서 2천억 달러요. 그러니까 단순한 계산하면은 우리가 환율 1,400원 계산하면 이제 340조, 380조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은 거 아니야라고 이제 미국 월가에서도 야, 이거 너무 심하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좀 전에 이제 자막에 나온 대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다음에 아마존, 구글 등이 다 합치면 지금 화면을 보신 대로 전체를 따지면 올해 이 4개 기업만 애플 빼고 이 4개 기업만 투자하려는 자본 지출이 6,600억 달러입니다. 이거는 이제 FTA에서 이제 뭐 집계를 해서 이제 도표를 만든 것인데 6,600억 달러니까 월가에서는 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해서 가장 큰 이제 첫 번째 이제 질문과 불만은 뭐냐면 그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돈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네. 네. 그럼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왜냐면 오라클 같은 경우는 벌써 작년부터 이제 그 채권을 발행해서 일부를 갖다 충당하다 보니까 야 니네 돈 있는 거 맞아? 이제 이런 질문이 하나 있는 거고 그 질문과 또 다른 어떤 질문이 있냐면은 네. 이렇게 사생 결단하듯이 이게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의 그 시장이란 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데 뭐 메타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 정해져 있는데 사생 결단에 투자했을 때 그러면 제세 깎기 뭐 출혈 경기에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게 돈을 벌 수 있지만은 마진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게 엄청난 돈을 갖다 투자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그 결과물이 안 이익을 나오면.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어떤 회의론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졌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작 금요일 날 우리는 이제 금요일 당 마감하고 우리는 자고 있을 때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젠슨왕이 네, 또 세계- 출격했습니다. 예, 세계 AI의 대장주죠. 젠슨왕 참 열심히 일하십니다. 대만도 갔다가 중국도 갔다가 CNBC에 출연을 딱 해가지고 네. 몇 가지 말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오늘 설명드릴 그 중요한 메시지 무엇이냐? 네. 젠슨왕 엔비디아가 투자한 그 AI 그 오픈AI 기업이 두 개인데 하나 오픈AI고 하나 엔트로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두 기업에서 정확하게 뭐라 말했냐면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두 기업이 1,000억 원씩 투자를 했다. 그러면 나중에 2,000억을 돌려받는다. 두 배를 투자하면은 4배로 매출이 올라오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것이 젠슨왕 CEO의 이제 발언이었고 그걸 말미암아서 젠슨왕 CEO의 발언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시총 1위가 엔비디아인데 금요일 날 장에 엔비디아가 거의 8% 육박하는 네, 급등했어요. 시총 1위 기업 4조 달러가 넘는 기업이 8% 올라간 것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니까 그때 이제 마이크론과 더불어 다른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생태계는 기업 다 같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네네. 출혈 경쟁을 벌이는 거는 그들의 문제고 결국 출혈 경쟁할 때 필요한 인프라가 무엇입니까? 엔비디아의 GPU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반드시 HBM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죠. 메모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출혈 경쟁을 하든 말든 거기서 누가 낮아빠져서 누가 1등이 되는지는 참 관심이 없지만 하여튼 엔비디아는 여전히 매출이 잘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마이크론의 메모리는 필요하다. 그리고 메모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무슨 뭐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샌디스크도 같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암홀딩스도 암도 같이 뭐 필요하니까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어떤 반도체 정체 생태가 올라가면서 금요일 날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우리 시장을 보면은 하이닉스랑 이제 삼성전자가 엄청난 주가를 갖다 시세를 창출했고 하이닉스의 주가랑 이제 같이 연동이 되는 중요한 주식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SK 스퀘어입니다. 하이닉스의 지분을 갖고 있고 자신의 자산 중에 80% 차지하는 SK 하이닉스가 SK 스퀘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종목이 연동되는데 SK 스퀘어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이닉스보다 SK 스퀘어가 언제부턴가는 더 많이 오르고 네. 빠지다 더 많이 빠져요. 오늘도 더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지금 화면에 보시면 11%, 11.5% 나왔는데 이보다 더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SK 스퀘어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지금 AI 버블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뭐 그래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있지만은 그러나 젠스랑 CEO가 말한 대로 아니 1,000억을 투자해서 2,000원을 벌어오고 2배를 넣으면 4배를 벌어오는데 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라는 어떤 맥락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또 다른 젠스랑 CEO가 중요한 발언을 한 게 뭐냐면 네. 6년 전에 팔았던 GPU가 있었는데 이 GPU가 6년 동안이나 썼으면 이제 노트북이나 PC 집에 시청하시는 분들 이제 거의 안 써요. 안 돌아가거든요. 그쵸. 근데 젠슨이나 엔비디아가 팔았던 GPU를 지금 중고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 옛날 걸. 옛날 걸. 근데 심지어 6년 전에 팔았던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젠슨이 뭐라고 했냐면 와인 같다. 숙성될수록. 네. 와인이 오래될수록 더 고가에 네. 팔리지 않습니까? 예시도 참 어처구니없게 들었는데 그러게요. 어쨌건 뭐 그런 식으로 그럴듯하네요.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니 그 6년 전이면 사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챗GPT를 비롯한 오픈 AI 그 생성 AI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때 만약에 팔았던 그 GPU를 한다면 우리가 게임 가속기에 들어가는 그런 GPU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라도 막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왜? 너무나 많은 뭐 호퍼 그다음에 블랙엘 이 시장이 너무나 뜨겁고 너무 엄두가 안 나요. 비싸가지고. 그럴 바에는 그 예전에 팔았던 게임 가속기라도 가져와서 내가 미미하게 뭐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젠스랑 CEO가 야 버블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껏 사고 지금 엄청난 변곡점인데 왜 투자 안 하지? 이게 얘기한다. 이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AI에 대한 이제 계속 의구심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품론이 한번 나왔고 또 나온 건 이 지난주에 또 나와서 이슈가 됐던 건 이 클로드가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관련된 이제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들이 다 이제 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담론도 나오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사라질 것 같아요. 사라질 것 같은데 거기서 담론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은 그 어도브 어도브가 이 포토샵이 있죠. 어도비. 예, 그 우리가 포토샵을 많이 했고 우리 거의 뭐 일상화됐어요. 너 왜 포샵하냐 이런 식으로 그쵸. 일상화됐는데 어도브 주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요즘에 왜냐면은 안 쓰거든요, 잘. 예, 우리가 그 어도브도 사실 뭐 이렇게 싸지 않습니다. 싸지 네. 않은데 어도브로 필요한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많은 작업을 챗GPT나 제미나이 시키면 금방 해줘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도브를 안 쓰니까 어도브 주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지난 주 중에 그 사실은 그 소프트웨어 주가 폭락을 했는데 폭락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부분인데 폭락한 이유가 AI의 침공 때문에 AI의 엄청난 포식자 행동 때문에 각종 소프트웨어들이 다 폭락했다면 그건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이해 안 되냐? 아니 그렇다면 AI가 끼친 영향이 실무전에서 확인이 됐고 이들이 실생활과 매출 쭉쭉 뻗어나가는 것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소프트웨어 주가가 폭락하는데 왜 그걸 빅테크랑 생성형 AI 시장에 네거티브하게 연결시키는 작동하는지가 건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월가가 저 생성형 AI에 있어서는 지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다. 제가 이걸 몇 번 겪었어요. 예를 들면은 작년에 설이 딱 끝나고 나니까 기다렸던 시 중국에 딥시크 나와서 그렇죠. 우리나라 SK하이닉스도 제 기억 장중에 뭐 12%, 3% 떨어졌는데 딥시큐는 절대로 엔비디아가 없으면 개발할 수 없는 회사입니다. 근데 안 썼다고 말을 한 것 같죠. 근데 딥시큐의 그 자기가 말한 자료를 보면은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만 뭐 얼마지 나머지도 없다라고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딥시큐는 조금 더 알면은 사실 딥시큐가 절대로 엔비디아 GPU 없이는 개발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가는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예요. 그래서 월가는 아직도 뭔가가 좀 그 IQ가 이 생성 AI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소프트웨어가 목락을 했으면 그러면 오히려 이제 젠슨을 비롯한 이 생성 AI 생태가 올라가야 되는데 같이 기분이 나쁜지 팔아버렸어요. 네네. 이런 것들은 모순이다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결국 아까 주가가 계속 올라갔으니까 그다음 우리가 또 하나 염두에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렇다면은 이 생성형 AI에 대한 생태계 수혜주가 영업이익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지금도 상승했지만 앞으로 상승할 그런 추진력이 더 많이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네. 생태가 넓어졌으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AI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저희가 또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장 종목 레이더 SK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면서 AI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우진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막혔나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오후 1시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